지문 유형별 장점, 단점 또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은 삼각점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이 지문을 1번 유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 표기로는 안정형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 지문의 그 특징은, 이 유형의 특징은 모범적이거나 평화적, 규칙적, 안정적, 상당히 모범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이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차분하고 지속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예의 바른 거, 성실한 거, 철저한 준비성, 믿음과 비밀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약한 것은 감정 표현이 어렵더라, 또는 적극적이지 않은 관계성, 또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면 매우 불안해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폐쇄적인 사고 이런 부분도 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유형의 특징은 불안 심리,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인이라면, 지문 유형은 이렇게 성격 5요인에 의해서 이제 특징을 살펴보니까 외향적이거나 쾌활한 거 이런 부분은 좀 약하고요.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솔직함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성실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높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서는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 뭐 땡겨서 하지 말자, 안심하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학습 코칭 방법으로서는 원론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겁나지 않게 안정감을 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문의 유형에는 삼각점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5% 정도 있더라, 모범생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자, 지문 생김새를 보시면 가운데가 뾰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 중간에 삼각점이 하나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징. 자, 이 지문은 우리는 2번 유형이라고 합니다. 2번 유형. 그리고 한글 표기는 탐구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엄지 손가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특징이 논리적, 분석적, 사무적, 계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장점으로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잘 잡기도 하고요.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잘하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예리합니다. 예리해서 눈치가 빠르죠. 뭔가를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첩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반대급부로 좀 약한 거라면 흥미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이 심하고요. 그리고 인색한 비판과 까칠함, 특히 까칠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끈기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면,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예민함, 또는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강요하는 거, 또는 자기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거,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격 5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아까 그 1번 유형하고는 좀 다르게 책임감, 성실함, 솔직함, 그리고 쾌활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외향적인 거 좀 약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비판 같은 거 무시해 버리자. 그리고 자기가 워낙 그 계산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뭐랄까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계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코칭 방법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육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자. 어떠한 걸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를 명확히 두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것들이 코칭 방법 또는 호기심을 유발을 시켜주자. 이런 것들이 학습 지도 방법 내지는 코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지문은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운데가 뾰족하더라. 그리고 삼각점이 여기 하나 있더라.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문을 2번 유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문을 유형인데요. 이 지문은 3번 감성형입니다. 흔히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김, 이, 박, 씨를 다 합친 숫자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형은 감성적, 솔직함, 성실함, 감정 절제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면, 성격적인 특징이라면, 장점으로는 정감 어린 마음과 친절함 이런 것들이 장점이 여기 강점이고요. 부드러운 대화, 자상함,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사귀고 어울리고 하는 거, 그리고 분위기의 파악과 솔직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면, 약한 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쉽게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의사결정,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단점. 정이 많아서 거절을 못한다든지, 분위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분위기가 좋고 싫은 거에 따른 자기의 반응이 예민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은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분위기가 억압적인 것 같다, 또는 자기 감정에 상처를 받으면, 그리고 자기의 본 마음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격 요인으로 보면 솔직함이라든지 쾌활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소 방법으로는 혼자보다 여럿이 또는 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질투도 즐겁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습 코치 지도 방법은 아낌없는 스킨십을 해주자, 이런 유형한테는. 그리고 감정을 다독이고 이야기를 해주자. 또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하자.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이끌어가자. 뭐 이런 것들이 코치 방법, 지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유형은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은 지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육안으로 보았을 때 꼬리 내려간 부분이 약지 쪽으로 흘러내려갔고요. 약지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삼각점은 이렇게 내려왔고, 이쪽에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쪽 옆으로, 여기에 삼각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삼각점이 엄지 쪽에 있고, 이 꼬리 흘러내려간 방향이 약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거, 이거를 감성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 이 감성형 지문이. 그래서 저희는 이 지문을 3번 유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네 번째 지문. 네 번째 이 지문은 조금 전에 그 3번 유형이 60%를 차지를 한다면 그 3번 유형에 반대로 되어 있다 해서 흔히 이제 반기문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기형문. 그래서 이 지문은 반대로 지문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생각 자체도 상당히 창조적, 과학적, 모험적, 비판적, 좀 반대급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과 발상 이런 것들로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재치 있는 행동,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요. 사고 자체,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에 대한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창의적 또는 뭐 창의 인재를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상당히 좀 필요한 인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그 단점이라면 감정의 기복, 돌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자기 고집이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와 언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칭찬 없는 무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면은 또는 강요, 외로움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원인이고요. 과한 공상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 5 요인으로 보면 쾌활함, 성실함 이런 것들, 솔직함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또는 뭐 비판하지 말자, 고집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코칭 또는 지도 방법으로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자, 또는 칭찬도 아주 감동적으로 해주자,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해주자, 그리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 유형한테 가장 필요한 코치 방법, 지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그 4번 지문을 에디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의 기질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칭찬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걸 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엄지에도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검지 쪽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꼴이 흘러내려간 방향이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점은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아까 감성형 3번 지문이 62%라면 그거 지문에 반대로 되어 있는 지문 3 내지 4%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문은 저희는 이제 명칭은 열정형이라고 명칭을 붙여놨고요. 다섯 번째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문. 예술적, 적극적, 성취, 활동적,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활동성도 장점이고 위기에 관련된 대응 능력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설득력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욕심, 부지런함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점으로 나타난다면, 단점, 약점이라면 지나친 욕심, 체력 저하,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 의식에 따른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죠. 그리고 활동력 부족의 위기의식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하는 일 없이 무료하다 한 거, 또는 욕심만큼 안 될 때, 자기 자유로움을 침해받을 때, 누군가한테 심한 억압을 받을 때, 이런 것들도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 5 요인으로 보면 외향성, 쾌활함, 성실함 뭐 이런 걸 보면 외향적이거나 쾌활한 거 상당히 높은데, 책임감이나 성실함 이런 부분은 부지런한 만큼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자. 남들도 잘한다. 그리고 위기는 없다. 좀 여유롭게 살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치 방법으로는 개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적극적인 경청을 하자. 자유로운 분위기 또는 이것도 이해를 하자. 그리고 활력이 넘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코치 방법, 지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문의 생김새는 중심부에서부터 삼각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삼각점이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부로부터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가깝다 멀다가 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점이 이쪽에서 하나 내려왔고요, 밑에서도 올라갔고, 이쪽.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도 삼각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삼각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개가 가까이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점이 가까이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지문은 5번 유형, 한글 표기로는 열정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지문입니다. 6번째 지문은 생각사자 기풀꽃자를 써서 사고형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유형 지문. 자, 6번째 유형 지문은 기획적, 배려심, 이해심, 소극적 또는 협력심 이런 것들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점이라면 조용하고 은근한 판단력,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처신, 그리고 원만함, 협조적임, 이런 관계 지향적임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묵묵하고 자상한 이해력 이런 것들도 상당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참모 역할을 아주 잘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단점이라면 생각이 많아서 행동이 느리다라는 거,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구력이 약하거나 끈기가 부족하게 느낀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단점이고요. 특히 결정과 거절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특징은.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은 생각이 많아서 오는 것들, 또는 지나치게 누군가한테 배려를 해주고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적응을 하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성격 5 요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들은 높은 반면에 쾌활함이나 외향성 이런 부분은 다소 약하게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생각은 짧게 하자, 잠깐만 하자, 그리고 특히 바쁘게 살자, 그리고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운다라는 게 생각 없이 살자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늘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이 유형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습 코칭이나 지도 방법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자,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자,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로 동기를 부여시켜주자,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6번 유형의 지문을 살펴보자면, 지문이 두 개가 엮여 있습니다. 두 개가 엮여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전체적으로 외곽은 원을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 지문을 6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지문과 7번 지문은 비슷한 양상을 많이 띱니다. 그런데 차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7번 유형은 저희가 한글 표기는 관계형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관계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력적, 상호적, 조정적, 관계적, 이게 어떠한 것을 엮어주는 역할들을 잘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강점으로는 환경 적응력이 묻어나더라. 어떠한 거에 적응을 하는데 쉽게 묻어나게 하더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 그리고 협조적인 생각과 처신이 우수하더라. 중간적인 입장에 원만함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약점, 단점으로는 자기 입장에 강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 나보다는 남들도 먼저 생각을 하고, 집중력 부족에 의지력이 좀 약하더라. 생각이 많고 좀 우유부단함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늘 결정장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형도. 그래서 결정과 거절이 어려워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 유형의 특징이라면,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고형 그 6번 지문과 7번 관계형 지문은, 사고형 지문은 상당히 내향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7번 유형은 그래도 상당히 외향적인 부분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유형은 다양한 생각들, 정리 안 된 고민,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성격 5요인으로 보면 외향적 쾌활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활동적인 부분도 많이 띄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함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적당한 배려심, 뭐 거절도 좋다, 쉽게 결정을 하자, 그리고 바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코칭이나 그 지도 방법으로는 이해심, 그리고 도움을 주는 심정으로, 그리고 부담을 주지 말고 적절한 간섭도 필요하더라. 적절한 간섭이 오히려 본인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7번 유형은 6번 유형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S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S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의 용선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바깥에 융선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아까 6번은 원을 감싸고 있다면, 이거는 퍼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번 지문과 7번 지문은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지문입니다. 8번째 지문은 한글 표기로는 현실형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징을 보면 효율적, 실리적, 이기적, 전술적, 상당히 눈치도 빠르고요. 그리고 강점이라면
욕심이 많고 성취욕이 강하더라.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더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 그리고 처신과 처세술, 그리고 자기 입장에 대한 명확한 그 뭐랄까 그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집중력과 끈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와 정리정돈이 안 돼서 좀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주의적인 거 이런 부분도 단점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떤 유형이 봤을 때 장점이고 어떤 유형이 봤을 때는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도 다소 있겠죠. 욕심만큼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해줬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끼는 것들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5 요인에 의한 그 특성을 보면 외향적 쾌활함은 상당히 높은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소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넘치는 욕심, 그리고 남들도 인정을 해주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습 코칭이나 지도 방법으로는 인정해 주는 만큼,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잘한다 띄워주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 유형한테 필요한 학습 코칭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융선이, 지문의 특징을 보면 융선이 시작을 해서 두 줄로 돌아갑니다. 두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돌아갔다면 여기서 시작이 돼서 또 한 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지문의 융선이 약간은 좀 어지러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어지러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문의 명칭, 현실형, 그리고 저희는 8번 유형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지문 유형입니다. 9번째 지문 유형은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적, 권위적, 원론적, 중심적, 상당히 강합니다. 장점이라면 문제 인식 및 처리와 해결 능력이 좋더라. 어떤 거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약속과 신뢰 이런 것들도 적극적이더라. 그리고 강인한 의지와 책임감, 이것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리더십 발휘 같은 것도 잘하는 편이고, 기본에 충실함 이런 것들도 강점이라면, 단점은 융통성,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 특성, 이것도 단점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논리, 이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고지식하고 억압적입니다. 상당히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인격적인 모독,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 또는 통제, 간섭, 자기를 억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 5 요인으로 보면 상당히 외향성, 성실함, 책임감, 솔직함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죠. 쾌활함이 좀 다소 낮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자. 뭐 질 수도 있다. 승부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는 편이죠. 그리고 숲을 보자. 그리고 무작정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코치 방법으로는, 학습 지도 방법 이런 것들로는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간섭을 지나치게 하지 말자. 건드리는 것 자체 싫어합니다. 그리고 감정 건드리는 거 싫어하고요. 짧고 굵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믿고 맡겨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9번째 지문은 8번째 지문하고 다른 게, 명칭은 저희는 한글 표기로는 주도형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9번째 지문입니다. 9번째 지문. 자, 용선이 한 줄로 일관적으로 돌아갑니다. 일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용선이, 손가락의 지문이 뭐랄까, 상당히 단정해 보이죠. 단정해 보여. 그래서 9번째 지문은 명칭은 주도형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자, 10번째 지문입니다. 끝으로 10번째 지문. 10번째 지문은 명칭은 이제 원칙형으로 저희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 지문의 특징은 완벽함, 정확함, 계획적, 전략적, 철두철미함,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면, 강점으로는 원칙에 입각한 판단력, 자기 관리,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솔직하고 믿음직함, 강인한 의지력, 확고한 의지력, 생각,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대두된다면, 단점으로는 고지식한 자기 입장의 사고, 또는 완벽함, 강박관념,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대인관계, 원칙의 틀에 자신을 가둬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지식한 면을 가지고 있죠, 단점으로는.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이 믿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벽과 철두철미,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강박관념 가지고 있죠. 여유가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원인이기도 하고요. 성격 5 요인에 의한 특징을 보면, 외향적이거나 쾌활함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실함, 책임감, 솔직함은 상당히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해소 방법으로는 좀 대충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나친 믿음을 가지지 말자, 좀 여유롭게 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코칭이나 지도 방법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자, 지나치게 확인하려고 들지 말자, 맡겨두고 기다리자, 이런 것들이 이 유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문의 생김새가 원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서 딱 끝났습니다. 딱 돌아가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원을 그리라고 해도 저렇게 원을 동그랗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저희는 이제 명칭을 10번 유형,